여러분, 최근 생성형 AI가 만든 예술작품을 인간이 만든 예술작품과 동등하게 평가하고 감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술계에서 논쟁이 분분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이 만든 예술작품과 AI가 만든 예술작품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AI로 먼저 소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설의 내용을 만드는 것보다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그런 소설들을 한번 내용이나 형식에 좀 변화를 줘보면서 AI를 통해 재구성을 해보고 그렇게 만든 소설을 원작 소설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선정한 소설 두 개는 첫 번째는 인어공주, 두 번째는 걸리버 여행기 라는 소설입니다. 앞서 말한 두 소설이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소설이라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챗GPT를 통해서 AI로 소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소설을 재구성해 보기 전에 챗GPT 프롬프트 작성 가이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값을 원활하게 얻기 위해서는 지금 보여지는 화면과 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주제, 옵션, 양, 포맷, 방법 이 5가지 항목을 모두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기본 요소들을 떠올리며 입력하면 원하는 방향의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자면 광주 송정역을 홍보할 영상 주제를 리스트 형식으로 5개 생성해줘. 문화 PD가 하는 일에 대해 모든 연령대의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300자 이내로 글을 써줘. 제가 들어드린 2가지 예시처럼 한번 시청자분들께서도 프롬프트 가이드를 통해 챗GPT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프롬프트 가이드를 토대로 인어공주 소설의 도입부를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작성하기 전에 소설의 토대를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인어공주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 각각의 정보들을 한번 표로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주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아리엘, 에릭 왕자, 트리톤왕, 우르슬라, 세바스찬을 중심으로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글자 수를 설정하지 않았네요. 다시 설정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300제 내외의 인어공주 도입부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마녀 우르슬라를 중심적으로 한번 도입부를 재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같은 도입부를 다른 방식으로 2개를 작성했는지는 조금 이따 영상에서 나오니까 그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소설인 걸리버 여행기를 재구성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걸리버가 소인국에 처음 눈을 뜬 순간을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실제로 시중에 출판된 걸리버 여행기를 가져왔고요. 챗GPT를 통해서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의 문체로 작성해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았습니다. AI가 작성한 인어공주 소설과 걸리버 여행기는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정지 버튼 누르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AI가 만든 소설과 진짜 원작 소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심리학과 재학 중인 3학년 김수민이고요. 오늘 촬영할 게 있다고 해서 섭외당했습니다. 오늘 촬영할 것은 같은 소설 2가지 버전을 보여주며 어떤 버전이 AI인지를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첫 번째 인어공주부터. 네. 1번, 2번이 있어요. 1번 소설부터 우선 읽어주세요. 앞서 말했듯이 인어공주 소설 2가지 버전 모두 AI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1번 읽었습니다. 일단 스토리는 잘 요약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번역된 건지 AI가 잘못 쓴 건지 일단 어색하고요. 그 외에는 밑에 거랑 읽어서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번 읽어주시죠. 네. 읽었습니다. 1번은 줄거리 요약본을 보는 것 같고 2번은 소설을 그대로 따온 것 같거든요. 말하는 대사가 그대로 나오니까 제 생각은 저는 1번이 AI 같고 2번이 소설 본문을 따온 게 아닐까. 정답은 둘 다 AI입니다. 둘 다요? 네. 그럼 입력값을 다르게 한 거예요? 네.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한 거예요? 챗GPT 썼습니다.
오, 우와. 이어서 걸리버 여행기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하나는 시중에 출판된 원작을 보여줬고 다른 하나는 방금 만들었던 작가 한강의 문체로 적은 걸리버 여행기를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건 모르겠는데 1번을 이미 한번 읽고 읽어서 그런지 뭔가 좀 더 읽기 편해요. 가독성이 좋아요. 2번이 AI 같고 1번이 소설 같습니다. 1번의 문체가 어렵긴 한데요. 표현이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AI가 없는 표현을 만들어낼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서 1번이 원작 같고 2번이 AI가 쓴 요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2번 소설 중에 어떤 부분이 좀 AI 같았다? 아니요, 어색한 표현은 없었어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정답은 2번 맞고요. 한강 작가님의 문체로 1번과 똑같은 부분을 작성해줘 했더니 나온 게 2번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네요. 문체 차이가 들으니까 보여요.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느낀 점 말해주시죠. 일단 AI가 쓰는 그 어색한 번역이 저는 훨씬 더 많이 티가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놀랬고, 더 신기한 점은 그 내가 입력한 입력값에 따라서 적절한 값을 도출해 주는 그 스펙트럼이 넓은 게 신기했어요. 조금 추가하고 싶은 특징들 덧붙여서 굉장히 다양한 결과값을 내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그러면 최근에 예술계에서는 AI가 만든 그림이나 소설, 영화, 또 인간의 예술계로 편입할 수 있을까? 이런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일단 AI가 예술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학습시켜서 나온 결과값이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은 누가 허락할 건지, 그리고 어디까지 허용할 건지 되게 막연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게 예술로 승화시켜서 AI가 뭐 작품을 만든다거나 예술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게 프로그램 값이 아니라 그 온전히 AI만의 창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점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악용으로 안 좋은 길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발전하는 것보다 조금 늦춰졌으면 좋겠어요. 법체계라던가 저작권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학습도 좀 평준화시킨 다음에 천천히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지구에서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예술까지도 AI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데요. 우리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AI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